네, 이 내용 취재한 박병준 기자와 함께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 앞선 기사를 보면은요, 연간 성심당 방문객이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 1,000만 명이면 전국 국민의 5분의 1 가량 되는 인원이거든요. 예. 정말 상당한 인원인데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이 숫자는 카드 결제 건수를 기반으로 해서요. 성심당이 이제 자체적으로 추산을 한 건데요. 지난해 성심당 4개 매장에서 전체 결제 건수가 660만 건이었는데요. 혼자서 결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가족이나 연인 두세 명이 들러서 네. 계산은 한 명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결제 건수의 1.6을 곱했더니 1,000만이 나온 거고, 이 결제 건수당 2명을 잡으면 이제 내방객은 1,300만 명을 넘는다는 계산도 가능합니다. 어림짐작으로 2명만 잡아도 1,300만 명. 그렇습니다. 예. 이 인원을 우리 대전의 관광 활성화에 정말 디딤돌로 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예. 저도 이 주말에 케이크를 사러 갔다가 줄이 너무 많이 길어서 케이크를 못 사고 돌아왔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대전 지역 주민들이. 최근 들어서 손님이 더 많아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맞습니까? 예, 수치로도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성심당의 연매출 100억 원을 넘어선 게 2012년이거든요. 네. 이후에도 뭐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기도 했지만 지금 수치가 나가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는 400억 원에서 500억 원대를 오르내렸는데 네. 2021년에 600억 원을 넘어서더니 이듬해에는 800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1,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급신장이 하나의 현상으로도 보였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젊은층 사이에서 뭐 빵 투어, 빵지 순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이 다녀온 이들이 올린 게시물들이 뭐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들 통해서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네. 이 성심당의 급격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전 지역을 찾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디딤돌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었는데 예.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대부분 이분들이 빵만 사고 그냥 돌아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이유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이게 뭐 객관적인 수치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으로 좀 대신하는데 네. 적어도 제가 취재한 이들의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대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네. 답을 많이 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돌아간다는 건데요. 한 고객의 인터뷰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일하고 있다가 휴가를 한국에 와가지고 동생이랑 엄마랑 이제 여행 다니다가 공주에서 이제 여행하고 집에 대구 내려가는 길에 여기 그냥 빵 사가지고 내려가려고 잠시 들렸어요. 빵 사시고 어디로 가실 거예요? 집으로요. 대구. 다른 곳은 뭐 들르시진 않고. 네. 다른 곳에 어디 대전에 놀 만한 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군요. 네. 잘 몰라요. 대전 엑스포 밖에 몰라요. 성심당이랑. 예, 또 이 밖에 교통의 요지라는 장점이, 대전이 교통의 요지라는 장점이 일종의 또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많은 이들을 대전 성심당으로 이제 끌어들인 요인이 KTX 대전역이기도 하지만 네. 반대로 또 대전역과 가깝다 보니까 빵만 사고 돌아가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네.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로 계획을 잡고 그렇습니다. 오지만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일일 생활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무시지 않고 돌아갈 것 같은데요. 이 지역 관광 홍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 방문객 상당수가 관광객이고 또 이제 프로야구장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네. 프로야구 원정 팬이었기 때문에 여행 정보를 좀 더 제공을 한다면 좀 더 머물고 즐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현장에서는 이제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성심당 주변만 해도 사실 뭐 걸어서 갈 수 있는 중앙시장이라든지 또 근대문화유산들이 상당히 네. 많잖아요. 예컨대 이제 긴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곳을 알리는 뭐 안내판이나 책자만 있었어도 네. 뭐 추가 관광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더 나아가서 뭐 지하철이나 몇 번 버스를 타면 뭐 대전 오월드라든지 엑스포 뭐 과학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쉽게 갈 수 있다. 네. 이런
대중교통 안내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성심당과 관련된 관광 상품 개발만 해도 이 관광객들이 바로 가지 않고 좀 붙잡아 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 성심당 인기가 커지면서 다른 지역에도 매장을 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대전 지역밖에 매장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에만 이 매장을 열고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예, 지금도 서울 같은 곳에서 이제 네. 백화점에서 입점 제한이 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현재까지는 다른 지역에 매장을 내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 철학이 확고했습니다. 성심당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90년대 후반에 이 동네별로 매장을 늘렸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그 회사 측은 그 대전 시민들의 관심으로 다시 이제 재기할 수 있었던 만큼 이 대전에 와야지만 성심당 빵을 먹을 수 있다, 빵을 판다 이런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대전역점 등에서 임대료 인상 등으로 갈등 요인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또 이런 사내 정책이라는 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또 이런 인기가 언제 사그라들지도 모르는 거고요. 때문에 이 성심당을 대전 지역의 경제 발전의 마중물로 어떻게 활용하고 상생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